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성추행 폭로로 활동을 중단했던 고은 시인이 5년 만에 신작을 출간했습니다. 아무런 사과나 해명조차 없는 복귀에 불매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김보름과 노선영이 수년간 소송전을 벌였는데요. 법원은 결국 강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중소기업 5곳 중 2곳만 이번 설에 상여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상여금은 1인당 4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설보다 4만 7천 원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워라밸 지수가 가장 좋은 곳은 부산시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가 꼽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국정 연속성을 높이고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으로 규정했는데요. 그는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란 지탄까지 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성추행 폭로로 활동을 중단했던 고은 시인이 5년 만에 신작을 출간했습니다. 아무런 사과나 해명조차 없는 복귀에 불매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은 지난 2017년 최영미 시인의 폭로로 성추행 논란이 있었는데요. 혐의를 부인하며 이듬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고은 시인은 5년 만에 새 시집과 대담집을 들고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2권 모두 고은 시인이 창간을 주도한 잡지 실천문학을 만드는 출판사가 펴냈습니다. 그러나 문학계 안팎에선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SNS에 허망하다는 심정을 남겼습니다. 최 시인은 주말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김보름과 노선영이 수년간 소송전을 벌였는데요. 법원은 결국 강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전날 강제 조정을 명령했습니다.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평창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어느 한쪽 편을 들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노선영이 뒤로 처지면서 4강전 진출에 실패하자 김보름은 경기 후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노선영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에 쓰리고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난해 설보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날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5곳 중 2곳 정도만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평균 상여금은 1인당 4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4만 7천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은 지난해 설과 대비해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곤란한 원인으로는 판매 매출 부진이 7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부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이 꼽혔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 워라밸 지수가 가장 좋은 곳은 부산시로 나타났습니다. 수도 서울을 제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워라밸 지수 2위를 기록했고 경상북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워라밸 지수는 54.7점으로 2020년에 비해 1.3점 올랐습니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도 지자체 관심도 영역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다음으로 서울, 세종, 대전이 상위권으로 꼽혔으며 인천, 충북, 강원, 울산, 경북 지역은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2020년 대비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대전이 10위에서 4위, 경남이 9위에서 5위로 급등했습니다. 반면 울산은 7위에서 16위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평론가 김어준 씨가 2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2월 있었던 1심 선고 기준으로 5년 만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4월 7일 김어준 씨가 서울 광장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장소에서 연설한 것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주의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자리에서 여성 지원자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접위원은 여성 지원자에게 물 한 잔 먹게 하면서 마스크를 벗게 한 뒤 예쁘다,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 등의 발언을 하며 직무와 관계없는 노래와 춤을 강요했습니다. 신협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2명에게 견책 조처를 내렸는데 임원 대상 징계 가운데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입니다. 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국내 한 인플루언서가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위조품을 진짜라고 속여 판매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병행 수입 제품이라며 정가 50만 원짜리 드라이기를 30만 원에 팔았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판매한 제품이 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외관상으로는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기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KC 마크가 없고 군데군데 허술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입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온은 춘천 2도를 비롯해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는 1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